안녕하십니까. 분석해줘 호야 분석원 안찬호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 인트로 뮤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좀 낭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크게 안 보시잖아요, 솔직히. 아무튼 인트로 뮤직도 생략하고 영상 해석보다 오늘은 기사를 한번 해석을 해드리려고 MLB.com에서 기사를 하나 퍼왔어요. 기사를 작성하신 분은 마이크 베트렐로 기자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작성을 해주셨고요. 기사 내용은 내년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구종이 혹은 어느 구종들이 통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기사인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 그래서 무조건 KBO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KBO에서 통한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메이저리그에서는 한때 싱커나 체인저 무브먼트 계열의 볼이 한때 많이 통하고 나름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계열의 투수보다는 슬라이더 위주, 커터 위주 이런 쪽의 투수들이 조금 더 성공의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 미국 가면은 왼손 타자들이 똑딱이 타자보다는 좀 거포 타자 유형들이 더 많아요. 반면으로 한국에서는 왼손 타자들이 똑딱이 위주가 훨씬 많은 비중을 채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싱커나 체인지업 계열의 구종은 조금 더 파울 커트를 잘 해내는 것 같아요. 미국 선수들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슬라이더 커터 계열이 조금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오른손 투수가 왼손 타자한테 슬라이더를 잘못 던지면은 실투로 걸리는 수가 많은데 왼손 타자 손 밑으로 잘 투구가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왼손 투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를 왼손 타자한테 던지면 또 체인지업 싱커 계열의 투수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NC 다이노스 에이스가 있었죠. 바로 패디 선수가 스위퍼 계열의 투구로 많은 재미를 봤었습니다. KBO에서. 아무튼 그건 개인 의견이고요. 이 기사를 제가 미리 읽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저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반 부분은 10년 전에 피츠버그 파이러츠라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싱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싱커 던지는 목적은 볼이 느려도 무브먼트를 상승해가지고 약한 땅볼을 유도하는 구종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야구에 대한 트래킹 데이터가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점점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싱커가 아닌 회전수가 높은 직구가 더 통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라이징 패스트볼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볼들이 헛스윙 유도에 더 잘 통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거 이어 이젠 고속 슬라이더 혹은 커터가 싱커와 직구 사이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23년도에 스위퍼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웃긴 게 23년도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벌써 그 고속 슬라이더나 회전수 높은 직구가 사용할수록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증거가 벌써 발견이 됐어요. 왜냐? 투수들은 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하면은 타자들은 그거에 적응하거나 그거에 대응할 새로운 훈련 방식을 또 만들어 나가면서 그거를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구종의 트렌드가 생겨도 점점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타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걸 대처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훈련을 하고 경기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대처하기 시작해요. 패션의 유행처럼 구종 유행도 계속 돌고 돌아요. 구종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투수들은 또 새로운 구종을 개발하거나 또 전에 잊혀진 구종들을 다시 던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으로 또 유행할 수 있는 구종이 뭘까 알아봤는데 싱커일 수도 있고 스플리터 계열의 구종 혹은 포크 새로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플리터 자체를 따져보면은 2008년도 뒤로 현재까지 메이저리그 내에서 총 모든 투구수 합하면은 스플리터가 던진 횟수가 2.3%도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증거가 없지만 그런 얘기가 항상 있었어요. 스플리트를 던지면은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많은 투수들이 스플리트를 던지기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안 좋은 구종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상 위험도 때문에 사용을 안 했고 사용도에 비해 타트를 보시면은 스플리터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인 구종입니다.
되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트를 보면은 스플리터 자체가 구종 가치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사용률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구종 가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스플리트는 전체적으로 치기 힘든 구종이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의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스플리트가 왜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유행을 탈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난해에 어느 시즌보다 스플리트 혹은 포크볼 사용 횟수가 4,000번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매치앱 고스트 포크로 되게 유명한 일본인 투수 있지 않습니까? 센가 투수라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13명 정도의 투수가 지난해 스플리트 비율을 늘리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템파베이의 잭 리텔이라는 원래 불펜 투수였다가 선발 투수로 전환했는데 되게 성공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플리트를 새로 장착하면서 스플리트 활용 비율이 19%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보다는 4배를 더 쓰기 시작했는데 불펜에서 선발 전환하면서 그 구종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 지난해 앨릭스 컵이라는 투수가 원아웃 남기고 노히트가 없어졌는데, 그날 경기에 스플리트 83개를 던졌어요. 보통 선발 투수가 나가면은 100개 이상에서 한 120개 정도 던지잖아요. 그 중에 스플리트를 83개 던졌으니까 대부분의 구종을 스플리트를 거의 직구처럼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트 보시면은 한 경기에 스플리트 제일 많이 사용했던 투수들을 엔드 날짜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내에서 고즈만이라는 투수의 스플리트 그립이 제일 화제가 됐나봐요. 그래서 조지 컵이라는 투수가 있는데 고즈만의 그립을 배우면서 지난해 총 172개의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그 172개 중에 딱 2번만 장타를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터커 데이비슨이라는 투수를 영입을 했는데 커리어 방어율이 5.98, 희망을 본 게 지난해 스플리트 63번을 던졌는데 그 63번 중에 안타는 2번만 허용했고 강습 타고 맞은 비율이 0%, 헛스윙 비율이 53%가 돼요. 63개 중에 반 이상이 헛스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패디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패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에서 성공 못한 사례잖아요. 한국 와서 MVP도 타고 최동원상도 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구종을 장착을 했어요. 그게 뭐냐? 체인지업이랑 스플리트를 합쳐서 스플릿 체인지라는 구종이 있어요. 어떻게 봤을 때 체인지업 회전을 먹는데 그립은 스플리트처럼 벌려서 잡습니다. 그리고 스위퍼를 또 추가를 하면서 한국 와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그 구종을 2개를 또 장착하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단이 영입을 하게 된 거죠. 2 구종 추가함으로써 이 투수는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플리트가 부상의 위험이 있어도 너무나 좋은 구종이어서 부상을 감안하면서도 던질 가치가 충분히 있다. 스플리트만 잘 장착하면은 마이너리그 평범한 투수에서 메이저리그 선발까지도 될 수 있는 가치의 구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긴 드라이브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이 올리신 트위트인데, 결론적으로는 대중들이 스플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 좋은 구종을 왜 안 던지냐? 어느 구종보다 더 부상 위험이 없다. 야구라는 게 점점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을 하잖아요. 부상 방지에 대해서 신체학 전문가들이 야구와 합치면서 어떻게 해야지 부상 방지를 하고 어느 팔 각도, 몸의 각도들이 나와야지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 라인에서도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한다면은 스플리트 하나 던진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싱커, 커터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리잖아요. 보통 우투수는 우타자한테 슬라이더, 커터 이런 계열을 많이 던지고 왼손 타자한테는 체인지업, 싱커 계열을 많이 던지는 게 표본이잖아요. 스플리트랑 포크 자체는 타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WBC 당시에 55%의 스플리트나 포크는 일본 대표팀 투수들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승도 하고 확확 떨어지는 공을 미국에서 야구하는 선수들이 보면서 새로운 붐을 일으켰죠. 아, 저 공은 뭔지, 아, 저건 나도 던져야겠다. 위에 트위트 보면은 이 경기들을 보면서 지금 미국 선수들은 다 저 스플리트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트위터가 올라왔어요. 그만큼 WBC 때 스플리트나 포크볼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국에 우승까지 하고 일본이. 그리고 아무래도 포크볼 스플리트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년에 일본에서 새로운 투수 3명이 옵니다.
다들 아시는 요시노부 야마모토 다저스로 가게 됐고, 쇼타 이마나가 시카고 컵스, 유키 마스이 샌디에고 파드레이스, 이 두 분은 왼손 투수인데 둘 다 스플리트 혹은 포크를 던집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커브는 굉장히 아름다운 볼이지만 스플리트는 제일 지저분한 좋은 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WBC 때 야마모토 3분의 1의 구종은 스플리트였습니다. 블루제이스의 야리엘 로드리게스 투수도 일본에서 잠시 활약을 했는데 또 스플리트를 배워왔고, 나오유키 요아사와라는 투수도 템파베이 레이스로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좋은 포크를 던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 잡담인데, 이제 옛날 레전드 베이브루스나 타이컵 이런 선수들이 과연 포크볼을 쳤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 토니 귀인, 미국의 양준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분도 자기가 케빈 브라운 선수의 포크볼을 상대를 해봤는데 제일 치기 어려웠던 구종인 것 같다. 자기는 포크볼 세대에서 야구를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런 표현인데,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포크 비율이 올라갈 예정이다. 그리고 근거대로 가면은 포크볼 효율이 다른 구종보다 가치가 제일 높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기사 이어서 읽어보면은 싱커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10년 전에 트렌드 됐던 싱커볼을 145km, 147km 낮은 구속 던지는 투수들이 싱커를 던지기 시작했대요. 왜냐면은 볼이 비교적으로 느리니까 무브먼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러다가 타자들이 쉽게 대처하기 시작하다 보니 싱커 자체가 유행이 지났는데, 최근 몇 시즌에 조금씩 다시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왜냐? 전체적으로 평균 구속들이 빨라졌어요. 싱커 100마일씩 던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춰잡기 구종이 아니라 헛스윙 구종이 돼버리는 거야. 이 싱커에 대한 효율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제일 큰 이유는 싱커의 무브먼트랑 스피드가 평균적으로 올라갔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쭉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설명이어서. 아무튼 되게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알아보면은 이제 내년에 무슨 구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지켜볼 수 있구나,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그리고 과연 이게 또 한국 야구에서는 어느 구종이 트렌드가 될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 해석이 필요한 영상들 요청이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기시고, 아니면은 이메일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있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 보통 이거 할 때 더워서 보일러도 안 트는데 지금 보일러 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분석해줘 호야 분석원 안찬호였습니다. Okay, I'll see you later guys. Bye.